17억 로또에 당첨되고도 결국 노숙자가 된 한 남자. 대체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영상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서울 어느 공원의 벤치.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든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낡은 점퍼, 때 묻은 운동화, 그리고 구겨진 비닐봉지 하나.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노숙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믿기 힘든 과거가 있습니다. 불과 3년 전 그는 17억 원의 로또 당첨자였습니다. 17억.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벌어도 손에 쥐기 힘든 돈. 빚을 갚고 집을 사고 여생을 편히 살 수 있는 금액. 그런데 왜 그는 지금 이 벤치에 누워 있을까요? 행운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시험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돈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비극을 들여다봅니다. 평범한 중년 가장의 일상. 그의 이름은 김진수, 당시 49세. 서울 외곽의 작은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년째 중소기업 경리부에서 일하는 그는 월급 320만 원으로 네 식구를 부양했습니다. 대학생 딸의 등록금, 고3 아들의 학원비, 그리고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매달 통장은 텅 비었고 카드값은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 식탁에서 아내가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여보, 이번 달도 카드값이 20만 원 넘었어요. 아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요?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합니다. 다음 주 보너스 나오면 그걸로 메울게. 조금만 참아줘. 그에게 유일한 낙은 매주 편의점에서 사는 로또 한 장이었습니다. 5천 원. 점심 한 끼 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아침. 평범했던 그날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하던 진수.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합니다. 7, 12, 23, 29, 35, 41 이게 맞나? 화면에는 1등 당첨 17억 2천만 원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황급히 뛰어온 아내에게 스마트폰을 내밀며 진수가 소리칩니다. 이거 1등이야. 17억 원. 아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눈이 커집니다. 진짜예요? 이게 진짜?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17억 2천만 원. 세금을 제하고도 손에 12억이 넘는 돈이 쥐어졌습니다. 평생 빚에 쪼들리던 그들에게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가족 4명이 거실에 둘러앉아 환호했습니다.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 아들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그럼 우리 이제 부자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좀 살 수 있겠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17억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당첨 2주 후. 당첨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가 아무리 조용히 하려 해도 은행 방문, 세무서 신고, 동네 소문.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평소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사촌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소식 듣고 정말 축하한다. 진수는 어색하게 차를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형. 사촌형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형이 사업을 하나 하는데 말이야.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6개월 안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 진수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고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고모가 이렇게 부탁하기 정말 미안한데 고모부 사업이 안 돼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지경이야.
3천만 원만 제발 좀 도와줘. 그날 밤 진수와 아내가 부엌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돈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벌써 사촌형, 고모, 친구 민호 다 합치면 1억이 넘어요. 진수가 머리를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거절할 수가 없어. 다들 절박해 보이잖아.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안 절박했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한테 손 안 벌렸잖아요. 진수는 침묵했습니다. 3개월 후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수 부부도 평생 참아왔던 소비 욕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새 냉장고, 에어컨, 안마의자. 아내는 명품 가방을 샀고 진수는 20년 타던 중고차를 신차로 바꿨습니다. 한 번에 3천만 원씩 나가는 돈이었지만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아내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 데리고 제주도 한 달 살기 어때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한대요. 진수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한 달 살기. 그게 얼마나 들어? 숙소랑 렌터카 합쳐서 한 500만 원 정도? 우리 평생 이렇게 살 기회 없잖아요. 진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애들한테도 좋은 추억 만들어줘야지. 하지만 500만 원 예산은 실제로는 8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매일 외식, 관광지, 쇼핑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진수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2억 중 이미 3억이 사라졌습니다. 빌려준 돈 1억 5천, 가구와 가전 구입 8천, 차량 구입 3천, 여행과 생활비 3천.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심리학 박사가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부의 획득은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로또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금액을 손에 쥐면 돈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3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10억을 가지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죄책감과 압박감 때문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가족과 친척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더 쉽게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도와줘야지라는 의무감이 작동하는 거죠. 진수는 바로 그 함정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첨 1년이 지난 어느 날, 진수는 지인의 소개로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고급 카페에서 40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사업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진수 씨, 이건 정말 기회입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인데 정부 지원 사업이라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투자금의 원금은 100% 보장되고 6개월마다 5%씩 수익 배당이 나갑니다. 자료에는 정부 지원, 원금 보장, 연 10% 수익 등의 문구가 가득했습니다. 진수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원금이 보장된다고요? 물론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미 투자하신 분들이 20명 넘습니다. 다들 만족하고 계시죠? 최소 투자금이 5천만 원인데 진수 씨는 특별히 제 지인이시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요즘 사기 많다잖아요. 진수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계약서도 있고 이미 투자한 사람도 많대. 그래도 5천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여보, 지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야? 1%도 안 되잖아. 이건 연 10%야. 5천만 원 투자하면 1년에 500만 원씩 들어와. 우리 노후 자금으로 괜찮지 않아? 아내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끄덕였습니다. 결국 진수는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3개월 후 사업가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카페에서 다시 만난 사업가가 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수 씨, 이번 달 배당금 잘 받으셨죠? 진수가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250만 원 잘 들어왔습니다. 그죠? 제가 거짓말 안 했죠? 그런데 진수 씨, 지금 더 큰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번엔 상가 개발인데 수익률이 15%입니다. 근데 이번엔 최소 투자금이 2억이에요. 진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2억이요? 진수 씨 같은 분이 투자하셔야 수익이 크죠. 5천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번에 2억 넣으시면 1년에 3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진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진수는 고민 끝에 2억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또다시 더 큰 금액을 요구받았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진수 씨, 지금 정말 큰 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투자금이 좀 더 필요해요. 5억만 더 넣으시면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 원금이랑 수익 한 번에 정산해 드릴게요. 진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5억이요? 그건 좀. 진수 씨, 지금까지 배당금 잘 받으셨잖아요. 저 믿고 한 번만 더 밀어주세요. 이번 건 끝나면 정말 큰 돈 됩니다. 진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7억이었습니다. 결국 진수는 남은 돈 중 5억을 더 투자했습니다. 총 7억 2천만 원. 전 재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배당금은 끊겼습니다. 사업가의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는 읽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연락 좀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통화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진수는 직접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에는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관은 차가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기 사건은 돈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수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내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진수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돈 못 찾을 것 같아. 아내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7억이 날아갔다고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 지금 미안하다고 끝나요? 7억이에요, 7억.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다고요. 진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금융 전문가가 말합니다. 중장년층 투자 사기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또 당첨자나 퇴직금을 받은 분들이 주요 타겟이 되는데 사기꾼들은 심리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원금 보장, 정부 지원, 고수익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원금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주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전문가에게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면 100% 사기입니다. 하지만 진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7억을 잃은 후 진수는 그동안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촌형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형, 나 진수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불이 꺼진 집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저 진수예요. 그때 빌려드린 돈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고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수야, 미안한데 지금 고모도 형편이 안 좋아. 조금만 기다려줘. 고모, 제가 정말 급해서 그래요. 한 2천만 원만이라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친척, 친구, 지인 총 15명에게 빌려준 1억 5천만 원.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다음 학기 등록금은?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줘.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휴학해야 돼요? 아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책임이에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밤 부부 침실에서 아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진수가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더 해요? 당신이 우리 인생 다 망쳐놨잖아요. 진수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돌아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당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날리고 나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봤어요? 20년 동안 쪼개고 모은 돈, 애들 학비, 우리 노후 다 어디 갔어요? 이제 남은 게 뭐예요? 3억밖에 안 남았어요.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다시 일해서 메꿀게.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당신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못 믿겠어요. 아내가 가방을 들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진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개월 후, 아내와 아이들은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진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남은 돈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편함에서 등기우편을 꺼낸 진수. 편지에는 채무 이행 최고장, 담보권 실행 통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투자금을 만들기 위해 집을 담보로 2억을 대출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었고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진수가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갚을게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고객님, 이미 6개월 연체 상태이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더 이상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은 진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텅 빈 집 몇 개만 남은 거실. 당첨 2년 만에 17억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진수에게 남은 것은 빚과 폐허가 된 가족관계뿐이었습니다. 진수는 캐리어 하나만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수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을 잃은 진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며칠 신세를 졌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진수, 옆에는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그렇게 진수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49세. 20년 직장인이었던 한 남자가 노숙자가 되는 데는 단 2년이 걸렸습니다. 밤, 벤치에 누워 잠을 청하는 진수. 바람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술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 맞나? 17억이나 있었는데. 일주일 후 새벽 공원 화장실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진수. 그의 긴 한숨 속에서 힘든 인생의 역경을 다시금 생각한다. 17억은 그의 인생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삶을 붙잡아줄 마음의 기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큰 돈이 생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힘, 사람을 거르는 지혜, 그리고 흔들릴 때 스스로를 붙잡는 내적인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몰락은 갑작스러운 행운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행운은 방향을 바꾸는 기회일 뿐, 그 길을 어떻게 걸을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행운이 와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이 어떤 당첨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선물일지도 모릅니다.